미디어 파사드를 통해서 도시의 밤에 시민들에게 즐거움 그리고 희망을 전해드리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울시와 연계하여 빛축제에 참여하는 등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아름답게 물들여 세계적인 랜드마크로서 한국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미디어 파사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초 목표한 한국판 타임스퀘어에서 나아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한국 고유의 특화된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경돈입니다. 네,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는 분야가 적용되고 있는 것은 세계 각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빛의 축제에서 대표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호주의 비비드, 프랑스의 리옹, 그리고 암스테르담에서도 빛의 축제가 가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또 빛의 축제만이 아니더라도 세계 각 도시에서는 그 지역의 유명한 건축물이나 유명한 사적에 밤이면 빛을 통한 예술의 향연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라이트라는 이름으로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 아트를 DDP에 매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빛을 사용하는 예술입니다. 물론 빛과 함께 영상이라고 하는 분야의 음악을 더하고 또 기술적인 메커니즘이 참여되고 있는데요. 빛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파장이라고 설명하고, 문학적으로 해석을 할 경우에는 희망이라는 단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서 도시의 밤에 시민들에게 즐거움 그리고 희망을 전해드리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DDP가 위치하고 있는 이 동대문 지역에 상권의 활성화라고 하는 저희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겨울 밤에 이 지역의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3회를 진행했는데요. 첫 해, 둘째 해에는 해외의 아티스트와 해외 기술진의 힘을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루어진 3회 행사에서는 그간 이루어졌던 행사의 기술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미디어 파사드를 실행했고요. 이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아티스트가 K 미디어 아트로 나가는 시작을 갖고 있는 게 현재 드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제는 저희가 1회 때에는 서울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아티스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지만 시대적 상황 그리고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게 되는 첨단 예술입니다. 3회 때에는 코로나로 그동안 이어온 시기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 그래서 메타버스를 통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 세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구성을 했었고요. 이제 올해에는 코로나의 종식이 다가오고 있다는 판단하에 코로나 이후의 희망을 미디어 파사드로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DDP의 외벽은 45,133장의 알루미늄 패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모두가 조금씩 다른 형태이고 모두가 다른 각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빛으로 투영되는 영상물이 각기 다른 각도의 패널에 비춰졌을 때 관람자가 전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패널마다 적합한 빛의 양 그리고 적합한 투사 각도를 조절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 과정에 저희는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3차원 곡면으로 이루어진 DDP의 외관, 이곳에 빛을 투사해서 만드는 서울라이트는 세계에서 유일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첨단의 기술을 가진 미디어 파사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DDP에서 연출하는 이 야간 경관 요소로서의 미디어 파사드는 도시 전체의 야간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빛에 의해서 이 주변을 이동하게 되는 차량의 운전자, 또 이곳에 거주하시는 시민들, 이동하는 시민들에게 빛의 공해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갖고 있는 좋은 빛 추진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방사 기준 내에서만 투영하도록 조정되어서 저희가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빛의 행사들은 겨울에 주로 시행되는 곳이 많고요. 시간적으로 빛을 사용하기 때문에 밤에 시간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겨울이라고 하는 관광 비수기의 시간에 집객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고, 또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만 가능한 연출인 동시에 밤의 집객 요소도 활성화하는 목표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사 또한 이 지역의 야간의 활성화, 그리고 겨울에 이 지역의 관광객의 방문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늘려가고자 하는 목표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3회까지는 겨울에만 행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올해부터는 가을밤 그리고 겨울밤 이렇게 두 번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또한 그 길이는 222m를 저희가 상영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최장의 길이를 계속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실행했던 그 라이트 쇼 기간 중에 벽면에 투사하는 미디어 파사드와 함께 빛을 이용한 조형물 설치, 그리고 다른 아티스트와 함께 콜라보로 진행했던 미디어 연출 방식이 같이 있었는데요. 시민들의 반응 굉장히 저희는 긍정적이라고 판단되어지고, 또 파사드에 보여지는 것과 조형물 또 다른 아티스트들과의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금 버라이어티한 행사가 이 행사 전체를 조금 더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실 때 더 많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올해도 파사드 플러스 조형물 플러스 아티스트 콜라보 행사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롯데물산 마케팅팀 디자인 담당 매니저 이마란입니다. 롯데월드타워의 통합 디자인과 브랜딩을 맡고 있습니다. 롯데물산에서는 2017년 롯데월드타워 오픈 이후 다양한 미디어 파사드를 운영 중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운영하는 콘텐츠는 크게 시즌성과 이벤트성으로 나눕니다. 시즌성으로는 한국의 명절과 사계절,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카운트다운 등 연말 축제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건물의 수직적인 실루엣을 강조한 무드 콘텐츠를 상시로 운영 중입니다. 2017년에는 알렉산드로 멘디니, 김고, 머신라이즈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벤트성은
시일성 콘텐츠 위주로 운영하며 어스아워, 핑크리본 등 환경 보호와 생명 존중에 대한 글로벌 캠페인이나 3.1절, 광복절과 같은 국경일 기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미디어 파사드는 도시를 상징하는 희망의 빗줄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상징으로서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반 갤러리입니다. 도심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미디어 아트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반 랜턴으로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와 이슈를 포출하는 매체입니다. 월드컵, 올림픽 등의 시기에는 모두가 즐기는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고 팬데믹 등 국가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이를 위로하고 응원하기도 합니다. 또 지속적으로 어스아워, 핑크리본과 같은 글로벌 캠페인에 참여하여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어스아워를 맞이하여 미디어 파사드를 소등하여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유방암 인식의 달을 기념하여 타워를 핑크 리본으로 물들여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롯데월드타워는 서해붓의 형상을 모티브로 하여 설계되었으며 한국 전통 오브제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형태와 단순미를 아우를 수 있도록 곡선을 구현했습니다. 타워 탑 부분의 크라운과 글래스 커트럴 부분의 미디어 파사드, 그리고 남북 쪽의 노치 라이팅이 어우러져 다이내믹한 미디어 아트 오브제가 됩니다. 롯데월드타워가 서울 어디서나 보이는 만큼 항상 많은 분들의 관심과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를 처음 운영한 초창기에는 컬러, 휘도, 빠르기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여 주변 거주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저희만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서울시 좋은빛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보완하고 SNS 인게이지먼트를 분석하며 점점 더 시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물의 컨디션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명 간격, 밝기, 최소 가시거리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콘텐츠를 송출하기 위해서는 타워 내부에 있는 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롯데월드타워에는 조명 통합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고 프로그램을 통해 연결된 약 27,000개의 조명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콘텐츠는 프로그램을 통해 조명의 색상과 움직임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미디어 파사드가 운영될 동안은 현장을 점검하며 콘텐츠 시인성과 조명 상태 이상은 없는지, 빛방사 허용 기준 내로 송출되고 있는지 등을 체크합니다.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울시와 연계하여 빛축제에 참여하는 등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아름답게 물들여 세계적인 랜드마크로서 한국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미디어 파사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CGV 미디어 기획팀 팀장을 맡고 있는 이규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요 업무는 신규 미디어 개발부터 상품 전략, 그리고 미디어 이슈화를 위한 마케팅 홍보까지 미디어 기획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POP 라이브는 가로 81m, 세로 20m, 농구장의 약 4배 크기에 달하는 기역자 형태의 외벽 전광판 미디어로 2016년 국내 최초 5개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된 삼성동 일대에서 이제는 국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미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조금 지나긴 했지만 아마 다들 알고 계실 웨이브 콘텐츠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파도가 치는 역동적이고 입체적인 3D 영상을 제작사인 디스트릭트와 협업해 만든 콘텐츠고요. 당시 해외 언론사나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었고 콘텐츠 촬영을 위해 핸드폰을 들고 대기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게 만든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화려한 도시 하면 뉴욕, 그 중에서도 타임스퀘어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뉴욕 전체가 타임스퀘어처럼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 차 있는 건 아니거든요. 주변을 살짝만 벗어나도 주거지역으로 조용한 거리가 나오고 강아지와 산책하거나 조깅하는 일상생활의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대부분 도시의 빛이 공해가 되고 주거에 불편함을 주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처럼 특정 구역을 개발하여 시민이 즐길 수 있는 특화된 문화를 만들어낸다면 얼마든지 일상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이자 빛이라는 존재가 더욱 생동감과 활기를 넘치게 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 촉매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크게는 상업적 측면과 공익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삼성역 일대는 K-POP 미디어 외에도 한눈에 들어올 만큼 인근에 다양한 전광판이 위치해 있습니다. 브랜드의 경우 이러한 일대의 모든 미디어를 활용해 상징성이나 가독성을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여러 미디어에서 동일 시간대에 표출되는 싱크형 상품이나 앞서 이야기한 3D 형태의 아나몰빛 기법을 활용해 더욱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는 미디어 크리에이티브를 많이 선보이고 있고요. 공익적 측면으로도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매월 분기별 다양한 컨셉의 미디어 아트를 표출하는 미디어 아트 갤러리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진 미디어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티스트는 자신의 제작물을 미디어라는 캔버스를 통해서 널리 알리고 표출할 수 있는 장으로서 활용하고, 미디어에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디어와 광장 공간을 연결해 K-POP 미디어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야외 시네마, 겨울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이스링크를 광장에 설치하고 미디어 생중계를 통해 다양한 이벤트, 쇼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특히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미디어 중계로 함께 응원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등 콘텐츠, 미디어, 그리고 공간을 연계한 다채로운 이벤트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타임스퀘어나 일본 샤넬타워 같은 관광 명소라기보다는 사실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과정선상에 있고, 또 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직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시 명소화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짧은 기간 동안 미디어를 통해 시민들이 즐기고 참여하는 공간이자, 이곳에 가면 뭔가 새로운 이벤트가 있음을 기대하고 모이게 만드는 공간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는 글로벌 관광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국가적으로 좀 중요한 행사이다 보니 각 방송사마다 사실 기존과 다른 좀 더 차별화되게 보여주고 싶은 니즈가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방송사 측으로부터 K-POP 활용 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영상은 후보자를 좀 더 무겁지 않게 재미있고 참신하게 표현해보자라는 의도에서 중점을 두었고, 나아가 생중계로 진행되다 보니 집계되는 데이터를 바로 연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프로그램을 구현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입체감을 표현하는 디지털 콘텐츠 송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는 사실 3D 프로그램으로 가상의 K-POP 미디어를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 놓고 보행자의 시점으로 카메라를 세팅해서 최적의 입체감을 구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또다시 표출을 위한 소재로 다시 펼치는 2D로 변형하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결국 곡면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3D 아나몰픽 콘텐츠는 오직 K-POP 미디어를 위한 별도의 신규 제작이 필요한 셈이라, 사실 3D 아나몰픽 콘텐츠에 대한 광고주의 관심은 있었지만 초기에 별도의 제작이 필요하다 보니 실행까지 이어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 3D 형태의 제작권도 많이 늘었습니다. 미디어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튜브를 통해 실제 집행된 스케치 영상으로 2차 바이럴하는 것이 와우 임팩트나 바이럴 측면에서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초 5개 광고물 자유 표시구역의 취지와 목적은 뉴욕 타임스퀘어와 같이 글로벌 랜드마크 미디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5개 광고 산업 진흥,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판 타임스퀘어를 만들어 보자였고요.
사실 그 취지와 목표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계별로 보자면 최초 공간과 미디어를 디자인하고 거기에 핏한 미디어 크리에이티브 개발을 통해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온 지금이 성숙기에 와 있다라고 보면, 이제는 사람들이 보고 지나치는 플레이스, 장소적 관점보다는 사람들이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스페이스라는 공간으로 완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콘텐츠 독특성뿐만 아니라 그러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지속 가능성,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시민 지향의 공공성을 더한 콘텐츠를 더욱 개발하고 확장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보면 K-팝 미디어가 추구하는 목표보다는 삼성역 일대의 미디어가 융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함께 기획하고 협업하는 부분이 향후 발전을 위해서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삼성역 일대에서 진행해오다 연기된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서 이야기한 야외 시네마, 아이스링크, 그 외에도 연말 카운트다운 행사나 미디어를 연계한 불꽃 축제, 레이저쇼 등 많은 행사가 진행되지 못해 굉장히 아쉬운데, 이런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아트 퍼포먼스나 이벤트를 삼성역 일대에서 앞으로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협업할 수 있다면 최초 목표한 한국판 타임스퀘어에서 나아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한국 고유의 특화된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